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자택 대피령은 오늘 자정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취약계층에 대한 자택 대피령은 6월 1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자택 대피령은 해제돼도 사회적 거리 유지 및 10인 이상의 모임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 사업체마다 위생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자택 대피령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자택 대피령은 4월 30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자택 대피령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또한 조지아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취약계층에 대한 자택 대피령은 6월 12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은 유지되며 사람 간의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자택 대피령을 잘 따라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보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people of our great state who heeded public health advice, afforded us time to bolster our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latten the curve. We were successful in these efforts, but the fight is far from over. 캠프 주지사는 영업을 재개한 미용실, 볼링장, 체육관, 식당 등에게 운영 지침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침에는 사업장 내 위생 및 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점, 나이트클럽, 수영장, 라이브 공연장, 놀이공원은 5월 13일까지 폐쇄를 유지하며 폐쇄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지침을 엄격하게 따라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검사량 증가, 감염자 추적 확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인 4월 30일 종료되는 연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지침이 연장되진 않았지만 주내 경제 재개와 주내 자택 대피령 연장은 여전히 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의 오늘 4시 25분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총 26만 208명, 사망자는 1,128명, 입원 환자는 5,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집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후 4시 41분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확진 환자는 총 108만 8,936명, 사망자는 6만 3,5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의 오늘 4시 25분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총 26만 208명, 사망자는 1,128명, 입원 환자는 5,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조지아주 내 최다 확진 환자 발생 카운티는 풀턴 카운티로 확진 환자 2,811명, 사망자는 121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2,021명, 사망자 51명,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1,783명, 사망자 59명, 카 카운티 확진 환자 1,604명, 사망자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현재 지역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수입니다. 증상이 미미한 경우 자택 격리 조치되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 병원에 입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사망자 집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풀턴 카운티 거주민 중 현재 입원 중인 환자 수는 536명, 디켓 카운티 382명, 귀넷 카운티 355명, 카 카운티 4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귀넷 카운티를 비롯해 뉴턴과 락데일 등 3개 카운티 합동 공중보건국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 공중보건국이 검사 현장을 한인 언론사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스티브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9일 오전 로렌스빌 소재 귀넷 카운티 보건국. 건물 뒤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넷 카운티를 비롯해 뉴턴과 락데일 등 3개 카운티 합동 공중보건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임시 검사소입니다. 합동 공중보건국 측은 이날 코로나19 범한인 비대위 관계자들과 한인 언론사에 검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오드리 아로나 보건국장은 매주 4일 동안 하루 평균 25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this test site 4 days a week here. We test about 250 individuals every day, and then we have one large drive-through
specimen collection site that we do either in our county here in Gwinnett County or in our other counties in Newton and Rockdale. 범한인 비대위 김윤철 공동위원장은 귀네 카운티에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많은 수고를 함에 대해서 이 상계 단체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이 귀네 카운티에서 만약 저희 한국 정부나 이 코리안 커뮤니티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상계 단체 협의회장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갖고 절대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즈 워드윈 공보관은 코로나19 검사는 무료이며 방문 전 사전에 예약 전화를 한 후 증상을 설명하면 된다고 전하며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f anyone's interested in being tested at one of our locations, you need an appointment, and those are available by calling 770-513-5631. A doctor's referral is not required. However, if you do have a doctor's referral, we will still process those, and we will call you and schedule an appointment. 한편 검사 결과는 48시간 이후 알게 되며 관련 내용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연방경제분석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저축률이 1981년 11월 이후 최고 수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경제분석국은 미국인의 저축률이 2020년 2월 8%에서 3월에는 13.1%로 급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이 유통되어야, 즉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날 테지만 경제 불안 심리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연준이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많은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3월의 저축률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1년 11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치 13.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주 380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3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이는 2008년 이후 최악의 경기 위축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명 워프 스피드라는 백신 개발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백신을 대규모 양산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도입과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명 워프 스피드라 불리는 백신 개발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통상적으로 백신 연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백신을 대규모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페이즈 1 임상 실험 중인 백신이 페이즈 2로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확인해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완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생산을 시작했다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목표 기간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한 29일에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초기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도 일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이전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와는 다르게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에서 나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 번의 실험만으로 효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연방식약청 FDA는 최대한 빠르게 렘데시비르에 대한 비상승인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자택 대피령은 해제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더욱 건강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